자의행위는 실제 성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관계 후 매번 침대에 가루가 남아있는데 무슨 가루일까요? 소음순 절제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권장하는 산부인과 방문 주기와 필요한 정기검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구독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다뤄보고자 짧은 Q&A 시간을 마련해보았어요. 윤동희 원장님 하신 거 봤어요. 시작해보시죠. 생리 시작 4일에서 5일 전 관계를 맺어서 임신되면 생리가 바로 멈추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리가 부정출혈처럼 조금씩 묻어나는 양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적인 생리가 나올 수도 있고 매우 드문 케이스여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임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삽입 전까지만 관계를 진행했다면 산부인과 문진표의 성관계 경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경험이 없는 환자라면 이제 천여막 손상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배로 보거나 아니면 항문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를 보는 방법도 성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삽입 성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성경험이 없다고 체크를 하시되 비슷한 좀 이벤트, 내가 오랄섹스만 했다, 의료진에게 슬쩍 이 정도의 접촉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걸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접종했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접종했던 병원이 없어졌다, 폐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서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죠. 2016년 여름에 가다실 9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 전에 맞았다면 가다실 4를 맞으신 거겠죠. 자궁경부암도 B형 간염처럼 항체가 생겼는지 따로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험이 없을 때 맞는다면 거의 100% 준하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고요. 굳이 항체 검사를 따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의행위는 실제 성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나의 성감대나 오르가즘을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죠. 소음순 절제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부작용 자체는 매우 적은 편이고요. 수술 후 한 몇 달 정도는 좀 평소랑 다른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계속 그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 한 번에 몇 회씩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한 번에 10번에서 한 15번, 3세트를 하루에 3번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다실 국가로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사마귀가 자주 생겨요. 최근에 관계 경험도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성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이 커버하지 못한 번호 때문에 곤지름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아요. 또한 바이러스 질환은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발병이 결정되는 거라서 개인 면역을 높이기 위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계속 치료를 잘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다실 접종비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병원마다 가격대가 조금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3회에 60만 원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 후 매번 침대에 가루가 남아있는데 무슨 가루일까요? 일반적인 애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루가 남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 또는 곰팡이성 질염인 캔디다 질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는데 여성 청결제 사용해도 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외음부 궤양이 이제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 여성 청결제가 닿으면 조금 따끔따끔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흐르는 물로 세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으로 산부인과에 가장 많이 오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또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질염이라든가 방광염이 있겠네요. 그 외에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 이런 증상으로도 많이 방문하십니다. 성경험이 없더라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고요. 이런 건강한 내가 여성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산부인과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권장하는 산부인과 방문 주기와 필요한 정기검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에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궁 경부암 검진, 초음파, 그 외에 내가 질 분비물이 조금 안 좋다 하면 염증 검사 같은 것들도 해보셔서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다양한 질문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얻는 게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꼭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Q&A 질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